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냐. 네. 연대론의 선을 긋기를 다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자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안철수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관훈 토론회에서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해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국민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물론 그러겠지. 요즘에 국민의당 특히 연대 연자만 꺼내도 호남의 지지가 빠질 테니까 네. 안철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연대 얘기하면 전설의 유머가 있어요. 자꾸 연대 얘기하면 고대분들이 섭섭해하십니다. 뭐 이런 네, 막개그. 그런 막개그도 아니죠. 정말 썩은 개그죠. 썩은 개그.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게 뭔지 알아요? 업그레이드. 연대 안 하고 고대로 가겠습니다.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런 유머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유머 감각이 좋은 대통령이 전 진짜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박근혜 유머 썩었죠. 이명박 유머 썩었죠. 근데 이명박 유머는 개저씨 유머치고는 좀 괜찮은 스타일이었고, 근데 최고의 유머 감각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래 위트, 그럼요. 센스 아무도 네, 없습니다. 맞죠. 유승민은 어떤 얘기를 하냐. 당연하게 뭐 국가 안보에서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국민의당, 뭐 자유당 단일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다. 홍준표는 뭐 계속 바른정당한테 돌아오라고 하다가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중도라고 막 연대를 하려는 모션을 취했었는데 이제는 뭐 까기 바쁩니다. 네. 뭐 민주당 이중대다. 이중대. 하긴 자유당이 누가 오겠냐. 그렇죠. 끝까지 독고다이 할 것 같고 이대로 오자로 쭉 가면 좋겠지만 대선이 오늘 32일 남았죠. 네네. 일반인의 시간으로 치면 거의 10배, 거의 300일 1년 가까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참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제가 홍게랑 털개 잡을 때 시간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 잡생각을 많이 했구나. 경우의 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자, 방금 그 홍준표 얘기 잠깐 하셔서 그 트위터에 올린 거 보셨어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 박지원 얘기한 거요? 네. 예, 하고 넘어가죠 그거.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박지원 대표께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고 했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 된다고 하는지 개표 과정에서 표 바꿔치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참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 아는 박의 각본에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거 되게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홍준표는 참 워딩이 좋아. 그 악플러 중에도 급이 있다고. 그렇죠. 제가 요즘 급 안 되는 악플러들이랑 좀 싸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있었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글에 참 반박하기가 뭐한 게 참 맞는 말을 했어요. 먼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말을 한 박지원도 일단 가장 수준이 낮은 거죠. 사실 예전에 유시민 씨도 엄청 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사표 방지. 네, 사표 얘기를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특히 정치인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은 애들은 해도 돼. 네, 우리 같은 애들은 야 홍준표가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문재인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참 수준 낮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조종하는 분이 박지원이고 각본에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안철수에 대한 진짜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안철수가 그런 얘기 했었죠. 개혁안에서 기소만 돼도 공천 탈락시키겠다. 그때는 당원권 정지되면서 뭐 탈당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세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 박지원이 기소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박지원 데려다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죠.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되고 지금은 완전히 둘이 손잡고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뭐 투트랙 전략을 짜고 연말작전을 하는데 뭐 상황이 된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봐 나는. 저도 박지원이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쯤 되면. 근데 나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홍준표가 진짜 막말할 때는 진짜 아나무인처럼 하는데 박지원한테 약간 예의를 차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노회한 정치인들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적 홍준표고 언제적 박지원입니까? 지금 이 인간들이 2017년도에도 이렇게 나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데 지네들끼리 뭔가 있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도 이렇게
수십 년 싸우다 보면은 그래도 그 친구가 멋진 홍준표는 박지원을 되게 높이 평가해. 박지원한테 그때 요물이라고 했다잖아요. 김어준한테 얘기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의 옛날 워딩을 보면 뭐 유승민한테도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못한다. 김진태한테 쟤는 내 감이 아니다. 제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말은 그냥 끝도 없이 하는데 그렇죠. 박지원한테는 좀 예의를 지켜줬지만 내용은 존나 더 아프게 깠다. 박지원 은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듣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안철수 조정하는 걸 딱 알고 있구나. 우리 준표는. 되게 높이 평.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박지원이 뭐 원래 성격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시간까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존나 생각하고 있나 봐 지금. 저도 요즘 가끔씩 페이스북에 박지원을 검색해서 글을 봅니다. 재밌어서. 그냥 약간 이게 취미 삼아 읽을 만한 글인 것 같아요. 졸라 웃겨. 네. 예,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혼자 홍계 털개를 잡으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다. 네. 뭐 오자구도, 뭐 사자구도, 뭐 양강은 안 되겠지. 심상정 후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3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정운찬이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 했잖아요. 뭐 홍석현이나 김종인 우리 셋 다 대통령 되고 싶다. 셋 다 대선 출마하고 그러니까 홍석현이 돈이 제일 많은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리고 요즘에 변인재도 나오고 뭐 야 우리도 나가자. 나 나갈게. 지금 점점 코믹한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변희재, 그다음에 그 3인방 민간인 3인방 거기에 또 우리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까지. 아 코믹해. 그러니까 정운찬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유승민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우리 4명이서 그 같이 국정을 운영하겠다. 뭐야? 이게 저는 듣자마자 이건 태사자 정권이다. 태사자 인더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사자 인더 블루하우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 비선을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공식 비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비선이란 건 비공식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 웃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유승민도 지금 HP가 5라고 봤을 때 뭐 김종인 0.1, 뭐 0.2 이것도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승민이 이거 뿌리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3명이 유승민을 통해서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은 어디로 가느냐? 안철수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김성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 염원이 있다면 연대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인터뷰를. 시대 정신이 있다면 할 의향도 있다. 시대 정신은 너네가 다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야, 이 새끼들아. 이런 그 정치인들의 클리셰, 국민의 염원이 있다면 만약에 안철수랑 연대를 했다. 안철수가 되겠지. 남은 건 홍준표야. HP가 안철수가 이제 25가 됐습니다. 네. 유승민을 흡수를 해가지고 25.34 이렇게. 남은 건 홍준표인데 홍준표랑은 연대를 안 할 거겠지. 왜냐면 연대하는 순간 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진 사퇴. 그렇지. 사퇴를 종용하는 거지. 왜냐면 나의 소설이죠. 지금 대법원이 남았잖아. 너 한 명만 국민의당, 뭐 바른정당 그리고 언론도 밀어주고 있으니까 재벌 재기업 재벌 재기업 괜찮네. 네. 재벌 대기업이랑 다 합쳐가지고 그 판사 한 명만 어떻게든 꼬드겨서 유죄를 받게 만들겠다. 그럼 너는 끝이야. 경남도지사도 끝이고 네 정치면 끝이야. 이걸 존나 협박을 해. 그럼 홍준표도 말로는 안철수 욕하다가 마지막에 자진 사퇴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대1이 되는 거야. 여기 언론들 다 빨아주지 안철수. 네. 거기에 지금 성관이도 갑자기 문제 존나 많지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드니까 홍계를 잡던 손을 내가 바르르 떨었어요. 개 2마리 빠뜨렸던 선장한테 존나 맞아서 그때. 제가 떨다가 2마리 빠뜨렸어. 네. 이 생각 드니까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나도 모르는 방심. 저도 제가 제 입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도 모르게 방심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절대 흔들리지 말자.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나는 무섭더라고. 5년 뒤에 연장되면 어떻게 살아 우리나라에서. 저는 진짜 한국에 안 삽니다. 뭐 몇 달 전, 뭐 2-3달 전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치에서 예측은 별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아야지. 그러니까 예측은 뭘 위해서 있냐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예측해서 맞췄다 틀렸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맞아.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정신 차리고 그런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자. 48대 52 싸움.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안철수 빨아주는 거 보면 약간
개표 약간 건들고 홍준표 약간 협박하고 유승민 약간 흡수하고 퇴사자들 다 흡수하고 이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인들 얘기를 잠깐 빼고 우리 유권자로 한번 돌아와 보자면은 저는 그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2012년도에 우리가 왜 졌느냐를 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원래 알파고랑 그 이세돌이랑 지면 이세돌 안 자잖아요. 다음 날부터 이제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를 해봐서 내가 왜 졌는지, 얘가 왜 센지를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2012년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끔찍했던 얘기는 시골이에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들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장이 시킨 대로 한대요. 이장, 통장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우리 군수님은 이래서 뭐 우리 뭐 도지사님도 이렇고 그러니까 여기 뽑아야지라고 하면은 정말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이 강대강으로 가는 구도. 지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막 같이 화를 내고 하면은요, 그들도 결집합니다. 결집 마지막엔 더 하겠지. 네, 물론. 걔네들은요 엄청 결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보셔서 알잖아요. 60대 이상 그때 막 80% 이상 투표율 나오면서 막 새벽 6시부터 줄 서가지고 또 안 바빠 그분들은. 우리는 바쁘잖아. 출근도 해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시간 많고 이러니까 막 6시부터 줄 서가지고 그냥 다 박근혜한테 몰표 줬잖아요. 아직 그분들 다 살아계십니다. 살아있고 물론 그런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인 두 개는 2012년에 왜 졌느냐. 세 개구나. 첫 번째는 안철수가 미국으로 토낀 거. 그 첫 번째. 그래서 토끼자마자 퇴근하고 투표해야지 하는 사람 기분을 망쳐놨다. 두 번째는 저는 개표 부정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때는 쩐당이 없었다. 세 번째가 절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럼요. 센스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유승민은 어떤 얘기를 하냐. 당연하게 뭐 국가안보에서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국민의당, 뭐 자유당 단일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다. 홍준표는 뭐 계속 바른정당한테 돌아오라고 하다가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중도라고 막 연대를 하려는 모션을 취했었는데 이제는 뭐 까기 바쁩니다. 뭐 민주당 이중대다. 하긴 자유당이 누가 오겠냐. 그렇죠. 끝까지 독고다이 할 것 같고 이대로 오자로 쭉 가면 좋겠지만 대선이 오늘 32일 남았죠. 일반인의 시간으로 치면 거의 10배, 거의 300일 1년 가까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치가 참 다이나믹하죠. 그러니까 제가 홍게랑 털개 잡을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 잡생각을 많이 했구나. 경우의 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 방금 그 홍준표 얘기 잠깐 하셔서 그 트위터에 올린 거 보셨어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 박지원 얘기한 거요? 네. 하고 넘어가죠 그거.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박지원 대표, 우리 같은 애들은 야 홍준표가 나와서 열심히 싸워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문재인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참 수준 낮은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조종하는 분이 박지원이고 각본에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다. 저는 이거는 진짜 안철수에 대한 진짜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안철수가 그런 얘기 했었죠. 개혁안에서. 기소만 돼도 공천 탈락시키겠다. 그때는 당원권 정지되면서 뭐 탈당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세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 박지원이 기소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박지원 데려다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죠.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당대표가 되고 지금은 완전히 둘이 손잡고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뭐 투트랙 전략을 짜고 연말작전을 하는데 뭐 상황이 된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라고 봐 나는. 저도 박지원이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쯤 되면. 근데 나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홍준표가 진짜 막말할 때는 진짜 아나무인처럼 하는데 박지원한테 약간 예의를 차렸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노회한 정치인들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언제적 홍준표가 언제적 박지원입니까? 지금 이 인간들이 2017년도에도 이렇게 나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데 지네들끼리 뭔가 있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조폭들도 이렇게 수십 년 싸우다 보면은 그래도 그 친구가 멋진 홍준표는 친구야. 박지원을 되게 높이 평가해. 박지원한테 그때 요물이라고 했다잖아요. 김어준한테 얘기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의 옛날 워딩을 보면 뭐 유승민한테도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 못한다. 김진태한테 쟤는 내 깜이 아니다. 쟤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말은 그냥 끝도 없이 하는데 그렇죠. 박지원한테는 좀 예의를 지켜줬지만 내용은 존나 더 아프게 깠다. 박지원 은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듣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안철수 조정하는 걸 다 알고 있구나. 우리 준표는. 되게 높이 평.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박지원이 뭐 원래 성격이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이 시간까지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존나 생각하고 있나 봐 지금. 저도 요즘 가끔씩 페이스북에 박지원을 검색해서 글을 봅니다. 재밌어서. 그냥 약간 이게 취미에서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고 했다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 된다고 하는지 개표 과정에서 표 바꿔치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참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 아는 박의 각본에 춤추는 인형에 불과하다. 이거 되게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홍준표는 참 워딩이 좋아. 그 악플러 중에도 급이 있다고. 그렇죠. 제가 요즘 급 안 되는 악플러들이랑 좀 싸우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있었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글이 참 반박하기가 뭐한 게 참 맞는 말을 했어요. 먼저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런 말을 한 박지원도 일단 가장 수준이 낮은 거죠. 사실 예전에 유시민 씨도 엄청 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사표 방지. 네, 사표 얘기를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특히 정치인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은 애들은 해도 돼. 네,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냐. 네. 연대론의 선을 긋기를 다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자 대결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안철수도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관훈 토론회에서 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해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국민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물론 그러겠지. 요즘에 국민의당 특히 연대 연자만 꺼내도 호남의 지지가 빠질 테니까 네. 안철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연대 얘기하면 전설의 유머가 있어요. 자꾸 연대 얘기하면 고대분들이 섭섭해하십니다. 뭐 이런 네, 막개그. 그런 막개그도 아니죠. 정말 썩은 개그죠. 썩은 개그. 최근에 업그레이드 된 게 뭔지 알아요? 업그레이드. 연대 안 하고 고대로 가겠습니다.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이런 유머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유머 감각이 좋은 대통령이 전 진짜 좋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박근혜 유머 썩었죠. 이명박 유머 썩었죠. 근데 이명박 유머는 개저씨 유머치고는 좀 괜찮은 스타일이었고 근데 최고의 유머 감각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었죠.